수요가 둔화된 거지 수요가 꺾인 상황은 아니라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이제 당분간은 좀 조심하는 측면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오늘은 김지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훈 대표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 한 2개월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전업 투자자이자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지훈 대표님 반갑습니다. 지훈 대표님, 요즘 전체적으로 시장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2차 전지가 사실 코스닥의 아주 가장 좀 많은 포지션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보니까 지금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까지 가져온 걸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14에서 15% 정도 빠졌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고 또 부진한 상황에 맞게 또 여러 가지 계속 부정적인 이슈를 쏟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7%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만 빠진 건 아니고 지수도 빠졌는데 지수 대비 훨씬 언더퍼폼 했으니까 지수 수익률을 하회했으니까 상당히 그 우려감은 있는 것 같고 반도체 쪽으로 너무 좀 극심한 저는 쏠림 현상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막상 수급을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을 보면 반도체 쪽에서 어느 정도 또 차익 실현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차익 실현 물론 종목마다 다른 거지만 네.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럼 반도체가 밸류에이션이 싸냐? 그거는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반도체 일부 종목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좀 단기간에 너무 그 밸류에이션 부담스러울 정도 수준이 나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담스러운 영역인 그 반도체에 접근하기보다는 그렇다고 저는 뭐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가지고 있지만 뭐 2차 전지의 제일 중요한 공급 측면과 아주 강력한 수요 소비자의 선택 측면을 간과한 측면을 너무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점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그 소비자의 선택 부분이 꺾이면은 아무리 공급업체가 공급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수요가 둔화된 거지 수요가 꺾인 상황은 아니라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쯤에는 완전히 실적이 나와서 지금 일부 실적 나온 거는 말씀드리겠지만 2차 전지 업종 전체적인 실적이 나오면 그거 리뷰를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판매량 동향은 이제 작년에 대략 전기차가 한 1,350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는 22년도 대비해서 35% 정도 성장을 한 거죠. 전체 글로벌 전기차씩 많이 성장한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그래 23년도 35% 성장한 거 좋았는데 24년도에 그럼 얼마나 성장할 거냐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24년도에 대한 의견치의 평균값이 한 2%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35% 성장했다가 25% 성장하는 거는 22% 성장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너무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 요인이 엄청 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이제 당분간은 좀 조심하는 측면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인들이 계속 물량을 사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총알에도 너무 부담이 많이 되고 그거를 역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받아줘야 되는데 뭐 일부 엔캔 같은 종목 외에는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이 계속 지금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어서 어떤 완전한 이 턴어라운드 측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 턴어라운드 측면에 아마 결정적인 계기는 포스코홀딩스에서 리튬 매출이 찍히는 순간 그리고 리튬 원자재 가격이 계속 빠졌는데 지금은 거의 뭐 최바닥 수준에서 옆으로 계속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리튬 가격을 체크해 갖고 왔는데 옆으로 계속 기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 10에서 15%를 더 빠지면 리튬 그 재련하고 가공하는 업체가 역마진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역마진이 난다는 얘기는 리튬 가공 업체들이 일부 경쟁력 없는 업체들은 상당히 많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공급이 상당히 줄어드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수요가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뭐 우려하는 게 중국에서 뭐 리튬 생산량이 10만 톤인가 100만 톤이 공급이
신규로 뭐 중국 리튬 광산을 발굴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포스코홀딩스의 그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나오는 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려가 너무 과하게 좀 뻥튀기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좀 다른 업종 말씀드리면 아무튼 2차 전지는 계속 좀 조심스럽게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 우리가 전기차를 앞으로 안 탈 수는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우려나 여러 가지 계속 부정적인 이슈를 쏟아내서 그게 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주가가 2차 전쟁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격으로 보면 저는 조금 그 펀더멘탈보다 더 오히려 너무 과하게 과매도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고 있고, 그리고 계속 좀 좋게 말씀드리는 그 너무 AI의 쏠림, AI 반도체에 관련된 주들의 쏠림 현상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2차 전지를 제외한 다른 업종도 많이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계속 성장성이 있다고 보는 그 로봇 관련주, 로봇 주식이라든지, 왜냐하면 로봇은 2차 전지 모멘텀에도 속하고 반도체 모멘텀에도 속하고 제약바이오 모멘텀에도 속하고, 모든 이 소위 말하는 제조업체는 원가 절감이 핵심입니다. 근데 그 원가 절감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거든요. 네. 상당 부분의 인건비를 로봇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의 가격이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주 비싼 의료용 로봇조차도 예를 들어 큐렉스에서 만드는 로봇의 단가가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 글로벌 업체 파낙이나 뭐 ABB가 만드는 로봇보다 최소 40% 이상 가격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성능도 뛰어난데. 그래서 로봇은 저는 계속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또 많이 박살난 업종이 엔터거든요. 근데 엔터 까보면은 중국 비중이 SM 빼고는 JYP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YG 엔터도 그렇고 중국 비중이 크지가 않아요. 10% 미만이거든요. 근데 중국 우려 때문에 중국 보따리상에 음반 안 사가니까 그것 때문에 엔터가 박살난다? 그거는 너무 논리가 맞지 않는 거고, 앨범 판매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앨범이 왜냐면 뭐 SM 에스파 같은 경우 초도 물량을 막 150만 장씩 팔다가 미니 앨범 나오니까 뭐 그게 뭐 103만 장으로 줄었다. 단순히 그 수치만 보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앨범이 그렇게 줄어든다고 한들 그건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앨범 줄어든 만큼 지금 예를 들어 5만 이상 되는 스타디움, 뭐 미국으로 치면 풋볼 경기장, 일본도 그 돔 있잖아요, 돔. 그런 데가 5만 이상 들어가는 게 딱 아주 한정적이었어요. BTS, 그다음에 블랙핑크, 뭐 트와이스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차세대 블랙핑크로 불리는 스트레이키즈, 세븐틴, NCT 이런 그 밑단의 뉴진스, 르세라핌까지 지금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연 매출이 그 소위 말하는 음반 매출 꺾이는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거다. 그리고 공연 가면요, 와 최근에 그 임영웅 그 응원봉만 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2개 그거 방송에 나왔는데 2개 사는데 뭐 15만 원 가까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응원봉. 그래서 그게 콘서트 가면 뭐라 그러죠? 굿즈 상품이 안 팔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콘서트 플러스 MD 매출이 굿즈 상품이 같이 팔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주식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다 좋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기대값도 좋아야 되고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 관련주는 저는 너무 사람들의 기대값을 너무 많이 좀 너무 과하게 올려놓은 측면이 있고, 그 외에 너무 소외된 주식들이 많다. 그게 엔터 같은 경우도 이익은 안 꺾이는데 사람들 기대값이 급격하게 단기간에 떨어진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로봇도 이익이 이제 막 올라오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어느 순간 AI 반도체 쪽으로 완전 수급이 너무 쏠리니까 좀 꺾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신고가거든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전히 신고가인데 밸류에이션은 너무 싼 거죠. 그래서 핵심은 시장은 계속 엄청 좋아지거나 엄청 나빠지거나 그럴 것 같지 않고 계속 박스권인데, 그 와중에 종목 플레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2차 전지 꽂혀서 또 하듯이 AI 반도체만 너무 꽂히지 마시고 주변에 소외된 종목들은 저는 분명히 그 이익만큼 사람들의 기대값이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 로봇도 있고 엔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전력기기 관련된 업체도 있고, 마지막으로 미용 의료기기 쪽도 미용 의료기기가 약간 2차 전지 초창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관세청에
HS 코드를 치면 수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수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폭증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고점에서 한 15% 20% 빠졌는데 달라요. 예를 들어 반도체 관련된 회사를 보는 사람들의 기대값이랑 이런 미용 의료기기 클래시스를 보는 기대값의 차이가 너무 큰 거죠. 네. 그러니까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이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종목 장세가 되면 오히려 기대값은 낮은데 이익이 올라가는 업종을 고르시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는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폴스코홀딩스의 네. 리튬 매출이 찍히는 네, 거. 맞습니다. 그때를 좀 봐야 되는 네, 거고. AI는 약간 쏠림이 네. 있는 것 같고. 너무 과한 쏠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하고 미용기기는 네. 좀 좋게 보시는 네, 거예요. 네. 로봇 미용 엔터는 다 엔터까지. 굉장히 포트폴리오 분산하게 이익의 측면도 그렇고 사람들의 기대값도 로봇 미용 엔터는 절대 과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을 한번 진단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좀 질문을 드릴게요. 2차 전지에서 엔캠이 이렇게 좀 독보적으로 잘 나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오늘도 뭐 거의 15% 가까이 급등해가지고 지금 1월달 평균 수익률만 78%가 나왔는데 핵심적인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당장 FEOC 아시죠? 핵심 우려 기업 집단 거기에 그 중국이 포함이 돼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분리막하고 전해액이 당장 올해 24년도부터 중국 업체가 예를 들어 CATL이 아무리 미국에서 직접 공장을 짓고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미국에서 직접 공장을 짓고 미국에 완전한 투자를 받아서 기술 이전만 하는 형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중국산 부품을 쓰면은 보조금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당장 지금 46종에서 45종에서 19종으로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중국산 소재 부품을 쓴 거죠. 그래서 그 중국산 소재 부품의 두 가지 분리막하고 전해액인데 그러면 똑같이 분리막도 가야 되는데 분리막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전해액에 대한 진입 장벽을 더 높게 평가를 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실리콘 응급제도 롯데그룹도 한다고 하고 LS도 한다고 하고 뭐 한솔케미칼도 한다고 하는데 전해액 업체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규 전해액 업체가 생기는 거. 지금 딱 동아기업, 엔캠, 솔브레인 홀딩스, 뭐 후성 정도인데 후성은 뭐 캐파가 의미 있는 캐파가 없고 세 개거든요. 세 개 업체인데 지금 글로벌로 치면은 중국이 1, 2, 3등을 싹쓸이하고 있거든요. 틴치랑 캡캠이라는 데가 1등, 2등인데 그 틴치 캡캠이 지금 미국에 아예 완전히 못 들어가잖아요. 그걸 지금 당장 직접적으로 24년도부터 수혜를 받는 측면이 있고요. 사실 그 측면에다가 수급적인 이슈가 결합이 됐어요.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MSCI 그 지수 편입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되려면 유동 주식 수도 만족해야 되고 시가총액, 그러니까 주가도 올라서 시가총액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 기준 조건이 만족해가지고 지금 유력하다. 그래서 수급적인 패시브 수급 유입되는 그 이슈랑 그다음에 당장 24년도에 이 전액이 적용이 되는데 전액 그러면은 예를 들어 중국 업체로 미국에서 완전히 배제할 경우는 글로벌 점유율이 최소한 지금 그거를 빼도 그 중국 업체 빼도 지금 시장에서 4위권인데 이거 미국에서 침투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엔캠 같은 경우는 2위나 3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수급적인 것도 외국 기관이 2차 전지 다 파는데 유일하게 지금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두 개 맞물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원래는 분리막도 같이 가야 되는데 엔캠이 가장 공격적으로 캐파를 이미 많이 늘려놨어요. 근데 전액은 특징이 특수 저장용기에 보관을 해야 되고요. 3개월 이상 재고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통 2차 전지 양극재도 그렇고 음극재도 그렇고 왜 비싸게 원재료 사온 거에 대한 지금 엄청 재고 평가 손실을 떨구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재고가 적으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업황이 그 2차 전지 소재 업황 중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최상의 업황을 만난 거죠.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는 그 원재료 가격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원재료 가격 떨어지는 거를 그 원재료를 파는 첨보는 주가가 박살나는 거고 그 원재료를 싸게 들어오는 엔캠은 수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원재료도 싸죠. 해외 캐페 본격적으로 늘려놨죠. 그다음에 최대 주주 그 오정광 대표 여러 가지 그 지분 오버행 이슈도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그러니까 완전히 클리어된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많이 해소가 된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수급적인 거랑 다 엮어서 복합적으로 그렇게 주가가 큰 퍼포먼스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포스코 같은 경우 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포스코홀딩스 리튬 매출 찍히는 거 혹시 그런 것도 예상 시기 같은 게 좀 있나요? 네, 예상식이 있습니다. 지금 광양하고 포항에 광석 리튬을 지금 호주 업체랑 조인해가지고 하는 게 원래는 23년 11월에 삽 뜨는 거였는데 한 달 앞당겼거든요. 10월달에 해가지고 그게 아마 그 포스코가 하는 건 두 가지잖아요.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하는 거랑 광석에서 하는 리튬. 근데 그 광석 리튬 광양 공장이 올해 하반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원래 잡힌 게 하반기인데 그걸 스타트 끄는 거를 두 달이나 앞당겨서 했기 때문에 진짜 빠르면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반기 때는 조금 2차 전지는 그쵸. 조금 네네. 숨고르기 네네. 시간을 갖는 걸로. 그게 광석 리튬이 스타트 끄는 게 지금 2만 톤에서 2만 5천 톤이거든요. 네. 그럼 2만 톤에서 2만 5천 톤으로 나는 매출만 대략 2조거든요. 근데 광석 리튬이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보다 마진이 떨어진다고 해도 35% 마진이에요. 그러면 2조 매출 잡으면 대략 35% 맞으면 7천억이 영업이익이 꽂히는 거거든요.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되는데 내년은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가 스타트 끊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올해는 대략 2만 톤에서 2만 5천 톤 예상하고 25년도는 2만 5천 톤 플러스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2만 5천 톤에서 5만 톤입니다. 그럼 그 5만 톤에 톤당 얼마의 에비타 마진은 이제 더 올라가겠죠. 왜냐면 아르헨티나 염호 마진은 75%에서 80%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합산하면 대충 평균 내봐도 55%가 넘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2만 톤이지만 내년에는 2만 5천 톤까지 해서 4만 5천 톤 매출 잡으면은 거의 영업이익이 1조 최소 5천억에서 1조 8천억이 꽂히는 구조예요. 근데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2030년까지 총 42만 톤, 42만 6천 톤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포스코가 어떻게 보면 제2의 에코프로 초창 포스코도 주가가 뭐 부진한 건 여전하지만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도 철강 포지션이 있잖아요. 근데 철강 포지션이 아무리 이익이 깨져도 지금 대략 한 80조 매출의 영업이익 한 4조에서 5조 정도는 계속 꾸준히 거기서 그 밑으로는 더 빠지진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추정치를 보니까 올해는 대략 5조 한 2, 3천억 철강에서 이익이 나고 내년에는 리튬 매출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리튬에 대한 매출과 이익 포함이 안 됐는데 내년에도 대략 한 6조 정도 영업이익 예상, 5조 5천억에서 6조 정도 예상을 하니까 그래서 포스코도 너무 지금 보니까 포스코 정확하게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15% 빠졌거든요. 한 달 동안만. 그런데 포스코는 에코프로랑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